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사회. 성장 중심의 기술 개발 속에서 인간을 생각하는 따뜻한 기술로 사람과 과학을 잇는 사람들이 있다. 세계 무대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김영주 박사 연구팀. 한국형 스마트 농기계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힘쓰는 연구원들. 그들이 그리는 미래의 농업 기술은 어떤 모습일까? 대한민국 농업의 혁신적인 도약을 꿈꾸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융복합 농기계 그룹을 만나러 가보자.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지역본부. 전라북도가 국내에서 5번째 R&D 특구로 지정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지역 밀착형 기술 지원을 위해 지난해 전북 지역 본부의 본격 가동을 시작했다. 농기계 기술 개발과 평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농산업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농기계 신뢰성 연구센터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센터로서 센터의 주요 기능은 우리나라 농기계 산업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성능 내구 신뢰성 평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가 되겠습니다. 전북 지역본부 산하 융복합 농기계 그룹은 국내 유일의 농기계 전문 평가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또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스마트 농기계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대표 성과로는 스스로 움직이는 자율주행 트랙터는 물론 기계화율이 낮은 밭작물 기계화에 선제적으로 대응, 사람을 대신해 기계가 모종을 심는 자동 모종 이식기 등이 뽑힌다. 농업인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며 미래 농업 기술의 혁신적 도약을 위해 한 발 한 발 나아가고 있는 융복합 농기계 그룹을 찾았다. 오전 10시, 연구원에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전북 지역본부 총회의. 관련 관계자가 모두 모여 전북 지역의 농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자리다. 그 사이에서 조리 있게 그간의 성과를 발표하는 사람이 있으니 융복합 농기계 그룹의 그룹장인 김영주 수석 연구원이다. 그리고 그를 든든히 보좌하는 이상대 선임 연구원. 농기계의 신뢰성 평가와 스마트 농기계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역설계 장비 및 환경 챔버를 담당하고 있는 양승환 연구원 등 총 9명의 연구원이 그룹을 이끌고 있다. 저희가 주로 연구하는 거는 농기계 쪽의 대부분 연구인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그룹 내 팀을 3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파워트레인 팀, 그다음에 내환경 팀, 그다음에 험로 주행 팀 해서 팀이 3개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주로 농기계 중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품목이 트랙터거든요. 그래서 트랙터가 수출의 아마 한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 중에서도 트랙터의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트랜스미션인데 그쪽에 대한 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연구원에 등장한 트랙터. 과연 무슨 일일까? 봄을 맞아 밭갈이라도 하나 싶었더니 이게 다 업무의 일부라고 한다. 오늘은 한 중소기업의 트랙터 신뢰성 평가가 진행되는 날이다. 우리나라에서 농기계의 성능과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는 40여 종의 기술을 보유한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100m 정도는 더 써야 되니까 저쪽에 지금 심경 들어가는 걸 하면 되게 좋기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느끼는 상황으로 보면 이쪽으로 가시라고 그러면 아깝던데. 저게 그러니까 이제 땅 좀 깊이 해서 저게 신경도 자리를 좀 잡아주면서 가는 거니까. 네. 지금 이거는 필드에서 부하를 계측하는 시험이고요. 일단은 그거 하기 위해서는 트랙터에 각종 그 센서를 부착해서 계측용 트랙터를 만듭니다. 그 후에 작업 단수별 작업별로 부하를 측정해 옵니다. 이후에는 실험실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시험 코드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렇게 된 후에 실제 차축 다이나믹을 이용해서 시험 코드별로 신뢰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평가에 앞서 기초 성능 측정이 시작됐다. 잘 갈아놓은 밭에선 기계의 성능 측정이 어려우므로 일부러 거칠고 단단한 땅에서 작업을 한다. 1년의 절반 이상 신뢰성 평가가 이루어질 정도로 기업의 의뢰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연구원. 그 인기 비결을 물었다. 저희가 이런 시험 포장지가 없고 신뢰성 평가 받을 데가 없으면 농가 쪽에서 농촌에 가서 저희가 이런 밭 같은 것을 빌려야 됐었고, 또 각 분산되어 있는 기계연구원이라든가 건설 시험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평가를 받아야 됐는데 비용도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나 이 첨단 농기계 지원센터는 가격도 저렴하고 우리 농기계 장비만 위해서 모든 연구 시설이 갖춰져 있다는 게 큰 저희 업체로서는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농기계 평가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해외 수출과 사용자의 신뢰를 위해 우리나라만의 평가 기술이 꼭 필요했다. 그렇다면 신뢰성 평가는 어떻게 이뤄질까? 대표적인 평가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자. 첫 번째는 차축 다이나모 시험. 차축 다이나모는 농기계의 힘을 담당하는 트랜스미션의 수명을 알아보는 장비다. 실제 트랜스미션의 성능보다 과하게 작동을 시켰을 때 기기가 견딜 수 있는지 짧은 시간 내에 내구성을 파악할 수 있다. 최소 300시간 이상을 평가하고 모니터링하며 데이터 값을 분석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원들에게는 아주 고된 작업이다. 다음은 소음 진동 측정 설비. 농기계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파악하는 시험이다. 이번 평가는 이상대 박사의 담당. 만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트랙터에 꼼꼼하게 안전장치를 연결한다. 대형 장비를 다루다 보니 자칫하면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듯 레일 위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트랙터. 실제 농지를 가는 것처럼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운전자의 승차감을 파악하고 소음과 진동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할 수 있다. 기계에 문제점이 있다면 이 시험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 챔버는 양승원 연구원이 평가를 맡고 있다. 환경 챔버란 태양광,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해 다양한 환경을 모방할 수 있게 만들어진 밀폐 장소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80도까지 혹독한 환경을 재현할 수 있어 한마디로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 가능하도록 농기계를 개선할 수 있다. 실제로 농기계 수출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도 큰 공헌을 했다는데, 추운 겨울이었는데 이제 동남아에 수출한 트랙터에서 이제 에어컨에 물이 이제 뚝뚝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동남아 조건하고 동일한 조건을 만들어 놓고 에어컨 실험하니까 실제로 물이 이제 실내로 떨어지는 현상을 발견을 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흡사 영화 촬영장을 방불케 하는 이 공간은 어딜까? 국내 최대 크기의 트랙터도 수용할 수 있는 로드 시뮬레이터 실험장이다. 진동을 통해 트랙터에 가해지는 물리적 변화를 측정하는 장비로 연구소에서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다. 사실 이 거대한 시설에는 비밀 공간이 숨겨져 있다. 바로 특수 설계된 지하 공간. 건물이 무너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진동을 발생시키므로 공중에 장비를 띄워 평가를 진행한다. 잠실 종합운동장 크기의 대규모 평가시설. 실내뿐 아니라 실외에도 다양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이것은 국내 유일 농기계 전용 험로 주행장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다. 트랙터의 견인력을 알아보기 위한 파워 믹스는 언뜻 보기에는 일반 트럭 같지만 전 세계 단 3대뿐인 최첨단 견인 성능 측정 장비다. 발전기, 모터 드라이브, 기어박스 등 내부 계측 장비를 통해
견인력과 연료 소비량, 주행 시 발생하는 트랙터의 엔진 출력 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견인 성능 정밀 측정이 끝나면 트랙터의 주행 성능을 평가할 차례. 요철로 등 다양한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는지, 30도 이상의 경사로는 잘 오르는지, 트랙터가 다양한 용도로 쓰이며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는지 주행 성능을 시험하는 과정이다. 이때 CCTV를 통해 움직이는 트랙터의 모습을 다각도로 수집하고 수집한 정보는 별도로 마련된 컨트롤룸에서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국내 농기계 실정에 맞게 연구원에서 자체 개발한 한국형 제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농업 선진화에 힘써야 할까? 선진국은 이미 국민의 먹을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농업 선진화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뒤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만의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핵심 원천 기술을 확보하는 기술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신뢰성 있는 제품을 할 수 있는 그 설계들이 좀 백그라운드가 좀 적거든요. 쉽게 말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연구하는 게 농기계 한 120년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은 한 70년 정도 연구돼 있는데 한국은 연구다운 연구를 시작한 게 연구소 생겨서 한 채 20년 정도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설계 원천 데이터라고 할까요? 그게 확보가 좀 어려워서 좀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 역할을 조금이나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이제 농기계에 쓰이는 센서들이 자동차나 아니면 산업 분야에서 쓰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써서 이제 농업의 환경에 좀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농업은 뭐 햇빛이 굉장히 내리쬐는 그런 데서 이제 센서들이 작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온실 같은 고온 고습한 환경에서 작동을 한다든가 하는 특수성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일반 산업에서 갖다 쓰다 보니까 이게 농업용에 맞는지 안 맞는지 정확한지 안 한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그동안 없었는데 요거를 이제 만들어가면서 농업용 센서에 대한 그런 신뢰성 평가 기준도 조금씩 마련해 나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후 5시 테스트를 마치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온 김영주 연구원. 고단한 일과지만 의기투합해 지금의 성과를 이뤄낸 연구진. 그들의 평소 팀 분위기는 어떨까? 대형 장비를 좀 다루다 보니까 좀 같이 좀 일을 이제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형 장비는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 2명이서 같이 이제 장비를 이제 보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돌아가다가도 알 수 없는 이유로 이제 뭐 경고가 켜진다거나 장비가 이제 멈추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이제 붙어 다니느라고 되게 이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면 좀 퇴근을 좀 빨리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일을 너무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퇴근이 좀 늦으시고 아침에도 좀 일찍 나오시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뭐 아직 버젓 대비 저희 구단님 인상도 드시고 일도 또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저로서는 뭐 좋은 운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동료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김영주 연구원을 일벌레라 부른다. 늘 마지막에 퇴근할 정도로 연구에 대한 열정이 강한 그. 힘든 일정 속에서도 보람찬 순간이 많기 때문이다. 제들이 와서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가시면서 생기원에 있는 이 장비를 활용해서 우리가 수출하는데 니네 덕이다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한 말들 있잖아요. 그럴 때 야, 잘 구축됐구나.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서 뭐 기업이 살아야 또 우리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럴 때 혼자 밤에 피식 웃고 그러죠. 이른 시간부터 김영주 연구원이 집을 나서고 있다. 특별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 오, 이 박사 일찍 왔네? 네. 자, 갑시다. 그리고 이쪽에서 오늘 두 연구원은 먼 길을 떠난다.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출장을 갈 정도로
출장이 생활화된 연구원들. 전국 각지를 누비며 스마트 농기계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늘의 목적지는 논산. 그들이 도착한 곳은 드넓은 농경지. 이곳에서 오늘 아주 중요한 테스트가 있다는데 한국 농기계 산업의 신기술을 만날 수 있는 곳. 사실 이곳은 국내 기업과 연구진이 개발한 스마트 농기계를 평가하는 테스트장이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사람 없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트랙터. 트랙터 속 내장된 컴퓨터에 주행 경로를 입력한 뒤 자율주행 모드를 실행하면 트랙터가 스스로 움직인다. 내부에 GPS가 부착돼 있어 최적의 경로를 자동으로 생성해 운전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는 얼마나 정밀한 운전이 가능할까?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테스트가 시작됐다. 아직은 개선할 부분이 많은 상태. 오늘은 부착 작업기를 단 상태에서도 직선 코스와 코너링을 트랙터 스스로 해낼 수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드디어 사람이 내리고 트랙터는 혼자서 코스를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까? 사람 없이도 직선 코스는 무리 없이 움직이는 트랙터. GPS 시스템을 이용 스스로 핸들을 조절해가며 성공적인 셀프 주행을 하고 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두 연구원. 앞으로 다가올 코너링의 성공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난이도가 높은 주행 중 코너링. 트랙터는 과연 이것도 성공할 수 있을까? 부드러운 코너링. 여느 베스트 드라이버 부럽지 않다. 부착 작업기를 달아 무게가 더 늘어났지만 코너링 중 한쪽으로 무게가 쏠려 넘어지지 않게 잘 제어해냈다. 그렇다면 오늘 테스트 결과는 만족스러울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율주행 트랙터를 시험을 할 때 자율주행 트랙터가 경로 추종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위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시험은 뒤에 로타리라든가 쟁기라든가 이러한 부착 작업기를 달고 작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경로를 잘 추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험한 결과 저희들 예상대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잘 경로를 추정을 해서 앞으로 상품화하는데 큰 지장이 없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상용화를 앞둔 자율주행 트랙터. 가까운 미래에는 노래 나가지 않고 파종과 수확이 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기술 개발 중인 또 하나의 스마트 농기계. 밭농업 자동화 기기다. 손이 많이 가는 밭농사는 기계화율이 5%를 밑돌며 순전히 사람의 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농촌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실정. 밭작물 재배의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앞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굳이 논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버튼 하나 눌렀을 때 트랙터가 내 논에 가서 뭐 작업을 하고 수확을 하고 다시 또 들어와서 그다음에 기계 스스로가 판단해서 내가 어느 부분이 고장 났으니까 어느 뭐 AS 센터 가서 수리도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아마 첨단 농기계나 무인화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구들이 학회나 연구소나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먼 미래는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아주 실용적인 밭작물 자동화 기기가 있다. 바로 모종 이식기다. 올해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전자동 모종 이식기. 첫 밭작물 자동화 기계의 연구 성과인 만큼 연구진이 거는 기대도 남다르다. 이 감자 같은 것도 이렇게 잘라가지고 요 통에다 넣어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 직접 위에서 그냥 떨궈주는 똑같이 방식으로 통에다 넣어가지고요? 작업자가 진행 방향으로 이제 이동하면서 손으로만 넣어주시면 알아서 깊이로 이제 이식이 되는 겁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허리 펼 새 없이 모종을 심어야 했던 이식 작업. 전자동 모종 이식기는 이런 불편을 완전히 해소해준다.
모종을 원통에 넣기만 하면 차례대로 삽입기 안으로 떨어지고 일정 간격으로 쏙쏙 삽입기가 땅에 구멍을 내고 모종을 심는다. 자동화 기계를 이용할 경우 사람보다 10배 이상 높은 작업 능률을 얻을 수 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실용적인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선 이런 스마트 농기기의 사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미국처럼 대규모 영농을 운영하는 곳에선 자동화 농기기 없인 농사가 힘들 지경이라고 한다. 미래 농업은 ICT 융복합 산업으로 어느 나라가 기술 혁신을 먼저 하느냐에 따라 그 경쟁력을 선점할 수 있다. 종자 산업, 식품 산업, 바이오 생명공학으로 인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될 미래 농업. 그리고 이를 위해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융복합 농기계 그룹. 과연 연구원들이 꿈꾸는 한국 농업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농기계를 이제 첨단 기술, 뭐 센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기존의 이제 작동 방식들을 이제 점점 무인화시키고 농부가 이제 땡볕에 나가서 이제 어렵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편안하게 뭐 집안에서라든가 아니면 사무실 환경에서 농기계를 이제 무인으로 쉽게 조절하면서 농사일을 할 수 있는, 아니면은 신뢰성이라든지 내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평가해 줄 수 있는 정부 기관, 공인된 기관들이 좀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장비들 그리고 농기계를 수출하는 업체들과 함께 그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 규격들을 좀 개발을 하고요. 농기계 신뢰성 평가하면은 딱 저희 떠오르게끔 하는 게 사실은 1차 목표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분야, 농기계 산업 분야가 수출이나 뭔가 이렇게 활성화되는데 뭐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농업 기술을 현지 실정에 맞는 시스템으로 구축하며 전북을 스마트 농업의 글로벌 메카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연구원들. 앞으로도 스마트 농업과 농기계 산업 발전을 선도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새로운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주길 응원한다.